안녕하세요. 자,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정말 정신없이 변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2026년을 미리 내다보면서 여러분 손에 딱 쥘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전략 도구 세트를 함께 만들어 볼 겁니다. 결국 모든 건 이 질문 하나로 시작해요. 2026년이 되면 과연 우리 회사는 어떻게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까? 그냥 살아남는 걸 넘어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 그 해답을 같이 한번 찾아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일단 우리가 싸워야 할 잔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세계를 분석하는 지도부터 손에 넣어야 합니다. 이 큰 판을 읽어내는데 정말 유용한 그런 거시적인 도구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글로벌 기업들의 표준 모델, 그게 바로 초국적 기업, TNC라고 부르는 겁니다. 옛날처럼 본사가 내가 왕이다 하면서 모든 걸 통제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핵심 자산이라 중요한 의사결정 같은 것들이 전 세계에 쫙 퍼져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분사랑 지사가 거의 동등한 파트너처럼 움직이는 훨씬 유연하고 강력한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TNC 모델 말이 좀 어렵지. 딱 보면 아는 회사가 있어요. 바로 엔비디아죠. 한번 보세요. 가장 중요한 설계, 즉 두뇌는 미국에 있고요. 이걸 만들어내는 손발은 대만의 TSMC가 담당하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심장 같은 핵심 부품, HBM 메모리는 또 한국에서 만듭니다. 어때요? 각 분야의 세계 1등들을 국경 같은 거 상관없이 그냥 싹 다 모아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야, 이게 바로 현대의 글로벌 네트워크 힘인 거죠. 자, 다음 도구는 CAG 모델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두 나라가 멀다고 하면 그냥 지도상에서 거리가 먼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비즈니스에서는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죠. 이 CAG 모델은요, 문화적, 행정적, 지리적, 그리고 경제적 이 네 가지 측면에서 국가 간의 진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는 아주 똑똑한 분석 도구입니다. 이 CAG 모델을 정말 잘 써먹은 예가 바로 테슬라의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이에요. 딱 보니까 미국이랑 중국 사이에 행정적, 정치적 거리가 갑자기 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이거 그냥 두면 큰일 나겠다. 엄청난 리스크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인도나 동남아 쪽으로 생산 기지를 넓히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지정학적 위험을 아주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이죠.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어떤 나라는 유독 특정 산업에서 세계 최고가 될까? 반도체는 한국, 시계는 스위스 이런 식으로요. 그 비밀을 풀어주는 게 바로 마이클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입니다. 생산 요소, 수요 조건, 관련 산업, 그리고 기업들 간의 아주 치열한 경쟁. 이 네 가지가 마치 다이아몬드의 네 꼭지점처럼 서로 맞물려서 시너리를 빵 터트릴 때, 그때 비로소 세계적인 경쟁력이 태어난다는 거죠. 바로 우리나라의 K방산이 이 다이아몬드 모델을 설명하기에 정말 완벽한 사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촘촘하고 탄탄한 부품 공급망. 이게 바로 관련 산업이고요. 또 늘 최고의 무기를 요구하는 특수한 안보 환경. 이게 수요 조건이죠. 거기다가 현대 로템이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들이 서로 엄청나게 경쟁하잖아요. 이 모든 게 딱 맞아떨어지면서 지금 세계 시장을 휩쓰는 엄청난 경쟁력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큰 그림을 읽는 지도는 이제 우리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어떤 길로 갈 건지 정해야죠. 바로 글로벌 전략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과연 우리 회사한테 딱 맞는 전략은 뭐고 또 어떻게 시장에 들어가는 게 좋을지 그걸 결정하는 도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나갈 때 크게 보면 전략은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방식 그대로 다른 나라에서도 하는 본국 복제 전략. 둘째, 아예 나라마다 스타일을 싹 다 바꿔서 철저히 맞추는 다국적 전략. 마지막으로 전 세계를 그냥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똑같은 제품으로 밀어붙이는 글로벌 전략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자 장단점이 뚜렷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정답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 회사에 맞는 최선의 선택이 있을 뿐이죠. 자, 그럼 이제 어떤 전략으로 갈지 큰 방향은 정했어요. 다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시장에 발을 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죠. 이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기술이나 브랜드를 빌려줘서 비교적 안전하게 시작하는 라이센싱이나 프랜차이징 같은 방법도 있고요. 반대로 아예 돈을 크게 투자해서 직접 공장을 짓고 모든 걸 컨트롤하는 해외 직접 투자, FDI도 있죠. 이 스펙트럼 위에서 우리 회사가 가진 자원과 목표를 잘 따져보고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사실 아무리 거창한 글로벌 전략을 세워도요,
결국 경쟁의 본질은 딱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남들보다 훨씬 싸게 만들어서 가격으로 승부하는 원가 우위, 아니면 와, 이건 진짜 여기서만 살 수 있어 하는 독보적인 가치로 승부하는 차별화. 여러분 회사의 진짜 무기는 이 둘 중에 뭔가요? 모든 전략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도 책상 위에만 있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이제 실행의 영역, 바로 글로벌 운영 관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이기기 위한 세세한 부분들과 더 나아가서 미래의 판도를 바꿀 새로운 게임 체인저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결국 모든 비즈니스의 핵심은 사람이죠. 그럼 글로벌 인재들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본사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 문화를 심는 본국 중심 방식, 아니면 아예 그 나라 전문가한테 맡겨버리는 현지 중심 방식,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건 국적 같은 건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 자리에 가장 잘 맞는 최고의 인재를 앉히는 세계 중심 방식이죠. 과연 우리 회사에는 어떤 방식이 가장 잘 맞을까요? 새로운 시장에 들어갈 때 가격 정책은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하나는 처음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아주 낮은 가격으로 문을 확 열어젖히고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는 시장 침투 전략입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비싼 가격을 매겨서 우리는 명품이다 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개발비도 빨리 회수하는 시장 스키밍 전략도 있죠. 정말 180도 다른 접근법이죠.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면 정말 피할 수 없는 골칫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환율이죠. 환율이 오르내리면서 생기는 위험, 이걸 환노출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두 종류로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실제 돈을 주고받을 때 손해를 보는 거래적 환노출이 있고요. 당장 현금 손실은 없는데 재무제표, 즉 장부상으로 손익이 바뀌는 회계적 환노출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국제 경영의 아주 클래식하면서도 강력한 도구들을 하나씩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졌으니까 이걸 들고 미래로 한번 가보시죠. 2026년, 그때 비즈니스 플레이북은 과연 지금과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세상의 룰 자체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정치나 외교 같은 건 비즈니스랑 좀 떨어진 얘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우호적인 국가들끼리 공급망을 새로 짜는 프렌드 쇼어링 같은 지정학적 움직임이 이제는 그냥 참고사항이 아니라 비즈니스 전략을 짤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핵심 변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2026년의 운영관리는 뭐가 이끌까요? 바로 디지털 트윈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회사의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가상 공간에 컴퓨터 안에다가 쌍둥이처럼 똑같이 만들어 놓는 기술이에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만약 저기서 전쟁이 나면 또는 갑자기 항구가 막히면 같은 최악의 상황들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그리고 가장 피해가 적은 대응책을 미리 찾아내는 겁니다. 이제는 위기가 닥치고 나서 허둥대는 게 아니라 미래의 위기를 미리 보고 대비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마케팅 쪽은요, 말할 것도 없죠. 생성형 AI가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춰주는 초개인화는 그냥 기본값이 됐고요. AI가 전 세계 각 나라의 문화, 그 동네에서 요즘 뭐가 유행하는지를 실시간으로 싹 다 분석해요. 그리고는 이 나라 사람들한테는 이런 광고가 먹히겠구나 하고 순식간에 맞춤형 광고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 시대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융의 미래를 한번 볼까요? 바로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쓰이게 되면 지금처럼 해외로 돈 보낼 때 드는 어마어마한 수수료나 며칠씩 걸리는 시간이 그냥 사라져버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24시간 내내 환율 움직임을 지켜보다가 위험하다 싶으면 자동으로 착착 대응해주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글로벌 금융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2026년의 글로벌 비즈니스 전쟁터를 대비하기 위한 여러 전략 도구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아주 고전적인 이론부터 정말 최첨단 기술까지. 중요한 건 이런 도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도구는 이렇게나 빠르게 진화하는데 과연 나는 그리고 우리 회사는 그 속도에 맞춰 함께 진화하고 있는가?